어제 이야기했던 것들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고 그리고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선형 모형의 발전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리니어 심플 리그레션부터 시작을 해서 일반화 선형 모형 그리고 일반화 혼합 효과 모형. 일반화 선형 모형은 우리가 얘기할 때 그 변수가 그 종속 변수의 종류가 여러 가지일 경우에 우리가 다른 모델들을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혼합 효과 모형에서는 그 개체 간의 독립성이 위배가 됐을 때,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 번 측정하는 경우를 말하죠.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마저도 너무 복잡해서 더 이상 우리가 이 혼합 효과 모형, 일반화 혼합 효과 모형으로도 우리가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베이지 모형까지, 계층 베이지 모형까지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라는 식으로 점차적으로 이 방향성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러한 방향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베이지안 모델에 대한 공부를 진행을 하겠지만서도 그 베이지 모델에 대한, 왜냐하면 이제 사실상 이 베이지안 모델을 이용하면은 현실에 있는 모든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만병통치약적인 측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최후 수단, 최후의 병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후의 병기를 장착하기 전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어떤 입장권이죠. 여기에 입장하기 위한 기본 이해를 다루고 나서,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10장, 11장에서 다루고 있는 베이지 모델을 다루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해해야 하는 기본 개념들을 하나씩 점검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이 나올 때마다 따로 정리를 해놓고 반복해서 보신 다음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기본 개념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이 점차적으로 중수, 고수의 영역으로 들어가기가 까다로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머지는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에서 8장, 9장에서 본격적으로 이 베이지 모델링을 하기 위해 마커브 체인 몬테카를로 방법을 이용한 샘플링 기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 알려진 기법을 통해서 계층 베이지 모델을 에스티메이션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일탈도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통계학의 용어 중 아직 정해진 영어가 없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이거 나머지 분들은 제가 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뮤트 올. 네,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채팅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채팅을 만약에 못 보고 있다 그러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혹은 뭐 손들기 옵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라고 하시면은 그때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일탈도라는 것이 나오는데, 우선은 이제 일반 회귀 분석에서 많이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deviation은 편차죠. 편차는 아시다시피 평균과 개체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관측치가 있고, 그리고 그 관측치, 그 샘플 민이죠. 그 관측치의 샘플 민, 이 차이를 deviation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deviation의 제곱합을 뭐라 그러죠?
를 표준 편차 혹은 분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디비에이션의 관점과 비슷해요. 비슷한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것을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이 일탈도를 쉽게 얘기해서 일탈도를 정의하고자 하는 함수 d가 있다면 그 d에 우리 속하는 이 함수가 이 y 객체와 그리고 이 y 객체의 평균 혹은 프리딕션 예측값이라고 합시다. y 이거 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observed value 그 관측된 값이라고 하고 이거를 추정값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추정값과의 차이를 observation마다 전부 다 더한 것을 일탈도의 일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일탈도를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 중에서 이 일탈도를 결과적으로는 likelihood 우도로 표현을 최종적으로는 하게 됩니다. 우도 혹은 likelihood 후드로도 표현이 가능하다. 그러면 우도가 무엇인지는 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일탈도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관측값이 있고 그 관측값에 추정되는 값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의 차이를 나타내는 함수를 정의하고 그 정도 얼마나 이 측정된 값과 추정된 값의 차이를 보여주느냐라는 것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잔차의 일탈도는 더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는 proportion method 그래서 여기 조금 더 연장을 시켜서 이 개념에서 여기 보이는 빨간색 여기 보이는 이것에 조금 더 이제 개념을 이제 확장을 해서 proportion method로부터 나오는 likelihood를 L로 하겠습니다. 캐피탈 L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캐피탈 L로부터 출발하는 이 likelihood 우도가 있고요. 그 우도와 이 우도가 그 소위 말해서 이 모델에 제한되는 proportion method의 모델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완벽한 모델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래서 perfect한 완벽한 모델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과 그리고 proposed된 method와의 차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델 관점에 여기 나오는 이 잔차 여기 나오는 이 일탈도의 개념이 이 모델 관점으로 확대가 돼서 그 모델 간의 차이를 말하는데 그 모델이 얼마나 데이터를 잘 표현하느냐라는 것은 여기 우도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우도는 제가 여기서 바로 설명해 주기보다는 조금 나중에 설명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도가 결과적으로는 likelihood 이게 사실은 한글로 해석하면은 가능도라고 볼 수 있어요. likelihood 그래 likely 가능성 정도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능성 정도를 이제 우도라고도 이제 표현하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돼요. 가능성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가능도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이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한된 모델로부터 출발하는 우도 그리고 완벽한 모델 그래서 여기서 saturated 모델이라고 합니다. saturation 된 모델 그래서 이 모델을 설명하고자 하는 모수의 개수를 관측치만큼 늘려가지고 굉장히 saturation 하면 무슨 뜻이죠? 완벽하게 이렇게 잠식된 이런 뜻이죠. 그래서 모델에 설명하고자 하는 그 파라미터가 관측치만큼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 모델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모델을 이용해서는 이 데이터의 분산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모델과 그리고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모델의 차이를 보는 거죠. null deviance는
이 가장 좀 크루드한 모델, 그래서 변수를 하나 정도, 변수를 하나를 가지고 이용한, 혹은 변수가 아예 없는 절편 정도 이용한 모델을 이용을 했을 때 제일 간단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모델의 가장 간단한 모델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퍼펙트한 모델, saturated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모델과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가장 간단한 형태고 이게 가장 복잡한 형태라서 가장 크루드하고 가장 표현을 적게 해주는, 분산 설명량이 가장 적은 모델과, 그리고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장 복잡한 모델,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픽스드 이펙트랑 랜덤 이펙트는 이제 추후에 한번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혼합 효과 모델을 할 때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링크 함수는 무엇이냐면, 링크 함수는 쉽게 얘기해서 변형, 소위 말해서 이 함수의 종속 변수를 변형하는 함수다. 변형 함수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측치의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종속 변수에 해당되는 값들을 변형을 시키는 함수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종속 변수의 형태가 우리가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변수를 이게 변형시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형하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변형을 하는 이유. 그래서 대표적으로 로짓 변환 해갖고 로지스틱을 이용하기 위한 링크 펑션이 있고요. 아예 변환하지 않는 것은 그냥 항등 변환 이렇게 하기도 해요. 아이덴티티 링크 펑션. 그래서 그냥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로그 변환을 통해서 하는 그 포화성 리그레션의 한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의 링크 펑션을 이 책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 어디까지나 이 generalized linear 모델이죠. generalized linear 모델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라 그랬죠?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것 이외에 있는 다른 변수들을 우리가 다루고 싶을 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거죠? 카운트 데이터 얘기했었죠. 카운트 데이터는 정규 분포로 모델링 해버리면은 애매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분산 설명량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야 되는 점이 있으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Generalized Linear 모델은 추후에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현상의 결과로서 관찰된 데이터를 Responsive Variable, 그래서 반응 변수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우리가 함수에서 얘기할 때 뭐 종속 변수 이렇게도 얘기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표현이 함수 이렇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X와 Y의 관계를 말하는 게 함수인데, 그 함수 여기를 이제 종속 변수로 얘기하니까 그냥 Response Variable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통칭해서 종속 변수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근데 더 정밀한 이야기는 반응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X에 해당되는 부분을 설명 변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explanatory variable이라고도 하고, 또 많은 경우는 predictive variable이라고 합니다. predictor라고 합니다. predictive variable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혼용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듯이 종속 변수, 독립 변수 이게 혼용시켜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사실 두 가지 다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response variable이랑 explanatory variable, 반응 변수, 설명 변수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는 여기 나오는 반응 변수 y와, 그리고 여기 우리가 함수 내에서 독립 변수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설명 변수가 표현이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 반응 변수와 설명 변수와의
이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 관계가 이러한 linear form 이게 여기 보면 개수에 대해서 linear하죠. 베타가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은 linear combination으로 설명되는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이야기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LM, 리니어 모델이라고 하는데 리니어 모델로 하는 이유는 리니어 모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질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독특한 성질이 그동안 많은 연구가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그대로 이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니어 모델 형태로 우리가 이용합니다. 만약에 리니어 모델이 아니라 non linear로 간다. non linear.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표적으로 non linear 모델이 뭐죠? 이제 잘 알고 있는 딥러닝입니다. 딥러닝에 쓰는 액티베이션 펑션은 non linear 액티베이션 펑션을 이용하면은 그게 non linear 모델로 돌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여기서 쓰는 리니어 모델에서 쓸 수 있는 어떤 독특하고 아주 아름다운 성질을 송두리째 쓰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통계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 결과들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루는 이런 이야기들이잖아요. 딥러닝에서는 못 씁니다. 그래서 안타깝죠. 하지만 여전히 되게 아주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리니어 모델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딥러닝은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들으시는 학생분들께서는 리니어 모델과 non 리니어 모델 이 두 가지 축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리니어 모델과 non 리니어 모델을 더 뛰어넘은 모델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모델링이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하겠지만은 소위 말해서 디터미니스틱 모델이라 그래요. 데이터를 그냥 집어넣으면은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 나오는 값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확률적 속성까지 개입을 시켜서 만든 모델을 스토캐스틱 모델 혹은 프로바빌리스틱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또 다른 용어로 하면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제너레이티브 모델 그 또 다른 축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고 맛만 살짝 보여주는 식으로 됩니다. 근데 그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 기법이 추후에 후술하고 있는 MCMC, 마코브 체인, 몬테카를로 방법을 기반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내용을 명확하게 이 흐름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않으면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도대체 뭔 말 하는 거지? 라는 이야기를 그 이야기의 주소를 찾을 수 없게 돼요. 그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아주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것이 있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뭐죠? 그 이름을 까먹었네. 로이인가요? 루이. 아바타 인공지능 연예인 루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 AI 왕초라 그래서 유튜브 채널도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다 루이, 내가 루이를 만들 수 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나오는 분은 이제 얼굴을 이렇게 해놓으면 루이의 얼굴을 딱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전형적인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이용한 겁니다. 데이터를 내 얼굴을 집어넣는데 내 얼굴이 안 나오고 루이의 얼굴이 뿅 이렇게 나옵니다. 어떠한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또 다른 데이터를 추출하는 제너레이티브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사실은 디터미니스틱 모델의 관점 그리고 프로바빌리스틱 모델의 관점 이 두 가지 축을 다 알고 있어야지 이게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많이 배워 가실 텐데 이제 그것의 어떤 주춧돌과 같은 내용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면 바로바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노테이션 내용이고 여기 보면은
한 가지 조금 접고 넘어가면 개체 번호입니다. ID. 개체의 ID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보시면 소문자 Y가 있고 캐피털 Y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네, 여기서는 이제 확률 변수로 그냥 표현을 했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것이 만약 확률 변수라고 한다면은 어떤 분포를 따르게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캐피탈 A 이렇게 표현이 됐을 때 조건부 확률도 여기서 얘기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자 여기서 보신 바와 같이 여기 보면은 이 확률 변수죠. 확률 변수를 표현하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캐피털 Y를 쓰게 됩니다. 캐피털 Y를 쓰게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각각의 값들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을 또 캐피털 Y, 스몰 케이스 Y로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률 변수의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집합이죠. 전체의 집합. 이 시퀀스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의 전체 집합을 그냥 이렇게 괄호로 묶어서 표현한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씩 확인을 이 책을 통틀어서 쭉 이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쯤 점검하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2장 확률 분포와 통계 모형의 최후 추정의 방법론에 대해서 기본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분포라는 것은 통계 모형의 본질적인 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적인 도구인데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이 오차를 표현하고자 해요. 근데 오차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좀 약간 말이 좀 어려운데 오차는 쉽게 얘기해서 랜덤 속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랜덤. 오차는 랜덤적 속성을 얘기하는 거고 이 랜덤적 속성을 다르게 얘기하면 확률적 속성이라고도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확률 분포 결과적으로 여기서 오차를 얘기할 때 뭔가 틀렸어. 너는 오차가 그러면은 뭔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관역을 쐈는데 관역에서 뭔가 멀어졌어. 이런 오차의 느낌이 날 수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확률 분포는 이 오차가 발생하는 것 자체를 확률로 매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요. 예. 그래서 이 오차는 확률적으로 몇 %가 발생할 수 있어. 혹은 오차가 막 크게 발생할 경우에는 이건 확률적으로 잘 발생하지 않는 오차야. 이런 식으로 그 오차에 대한 해석을 하기 위한 툴로서 확률을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차가 발생했을 때 그 오차의 확률적 속성을 이야기해 보는 것이다 라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종자수와 관련된 통계 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식물이 50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각 개체마다 씨앗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가 좋으냐? 카운트 데이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씨앗의 개수이기 때문에. 씨앗. 그래서 이 식물이 이렇게 이게 식물이라고 한다면 여기 나오는 여기 종자수가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종자가 이렇게 달려 있다면 결과적으로는 한 0개, 0개, 2개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카운트 데이터를 이제 모델링하는 기법이고요. 만일 이게 이런 식으로 카운트 데이터가 아니고 연속균 변수고 그리고 카운트 데이터의 전형적인 특징인 non negative죠. 그래서 0 이상의 값을 갖는데 마이너스 값으로 갖는다든지 값을 가지고 있는데 마이너스 값으로 가는 경우들을 우리가 모델링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카운트 데이터에서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모델링하기 위한 분포를 어떤 것을 이용해야 될까?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확률 분포를 이용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것이 기본 논의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나오고 있는 데이터, 기본적으로 데이터 치면은 이렇게 카운트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요. 하나의 식물로부터 종자수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개체 I. 그래서 식물 1에서 종자수가 어떤 종자수가 나올 수 있겠죠. 0부터 이론상으로는 무한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식물 2에서도 종자수가 0부터 무한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러한 식물들이 여러 개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 기본 셋업이고요. 그리고 나서 한번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아주 잘해야 되지만 많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그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exploratory data analysis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잘해야 되는데 이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서 약 90%의 시그널이 대부분 포착이 됩니다. 90% 이상. 무슨 얘기냐면 이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미 정답을 알고 간다. 이미 정답을 알고 가는 분석이 대부분입니다. 예. 근데 기존에 그래서 이제 이런 기법으로 이제 우리가 이용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하는 기본적인 툴은 기초 통계량을 가지고 하죠. 그래서 기초 통계량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R 같은 경우에 이런 서머리라는 함수를 주면 기본적으로 통계량, 대표적인 통계량이 샘플 민과 그리고 미디안 값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퀀타일 레인지라고 해서 25%에 해당되는 상위 20%, 하위 25% 그리고 상위 75%에 해당되는 이 값들을 주게 되고, 그리고 미니멈과 맥시멈 밸류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연속형 변수, 그리고 이 이산형 변수, 그리고 그 순위형 변수, 그리고 이 한글로는 명목형이라고도 하는데 카테고리칼이라고 있습니다. 카테고리형. 예, 카테고리형. 이렇게 변수 분할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 순위형 그리고 연속형 두 가지를 이제 이용한 거죠. 그래서 순위형 경우에는 여기 있는 미디안 값과 이 민과 맥스 값,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연속형 값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 퀀타일도 사실은 이 순위형이죠. 순위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퀀타일이 한 가지 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이용해서 박스 플롯을 이제 그리게 되면은 가령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고, 여기가 first quarter range가 되고 그 third quarter range, third 퀀타일이 되죠. 그래서 여기와 여기 사이가 되고, 결과적으로 요 순위에 해당되는 이 순위의 전체 레인지에서 몇 퍼센트가 되는 거죠. 여기가 25%에서 75%니까 50%에 해당되는 거죠. 예, 여기 75에서 25 빼니까 50% 정도 되는 분산을 말하는데, 이 차이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3와 서드 퀀타일과 퍼스트 퀀타일의 차이, 이 차이를 인터 퀀타일 레인지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많은 경우에 이 데이터의 이제 데이터를 스크리닝 할 때 많이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EDA의 기본으로 이 내용을, 여기 있는 이 내용을 그냥 책 칸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초 탐색적 분석을 위해서 여기다가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해를 사실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인터 퀀타일 레인지. 그래서 퀀타일 레인지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변수, 이제 여기서는 지금 중요한 점은 보셔야 될 것이, 여기서 한 가지 주안점은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명 변수가 있고 반응 변수가 있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설명 변수와 반응 변수의 관계를 이야기해보고자 하는 거죠. 그게. 그런데 그 전에 이거는 사전 작업입니다. 네. 프리리미너리 분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전 분석. 사전 분석을 하는데 사전 분석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 데이터의 그 정답을, 그러니까 어떤 연관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점지해 놓고 그거와의 연관관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설명 변수 그거 자체만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물론 반응 변수를 보았죠. 반응 변수의 그 반응 변수 자체, 네. 반응 변수 자체를 보는데 그 반응 변수의 그 결과적으로 인터퀀타일 레인지라는 건 뭐냐면 이게 얼마나 퍼진 정도를 보는 거잖아요. 얼마나 퍼져 있느냐. 얼마나 퍼져 있느냐를 한국말로 하면 뭐죠? 퍼져 있느냐? 한국말로 하면 분산입니다. 분산. 그런데 지난번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분산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정보량입니다. 정보량이. 분산이 없으면은 사실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근본 정보량이 없는 겁니다.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통계 기법 공부하시다 보면은 배우셨던 기본 개념하고 약간 혼동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분산이 너무 커서 도대체 시그널을 못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이제 오차의 분산이 너무 큰 경우죠. 네. 오차항의 분산이 너무 커가지고 오차 자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힘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의 그 정보량이 그 정보 그때 분산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분산하고는 개념은 같지만은 방향성이 좀 틀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 데이터 자체가 만약에 분산이 작다라고 하면 정보량이 작아서 기본적으로 그 안에서 무엇인가 의미 있는 결과를 뽑아내기가 까다로워요. 네. 그게 일반 상식이 맞잖아요. 만약에 이 씨앗의 종자를 이렇게 분석하려고 했는데 씨앗의 종자가 식물마다 전부 다 종자가 3개밖에 없다고 쳐봐요. 3개. 다 3개야. 그럼 분산이 0이란 말이죠. 분산이 0이면 그걸 가지고 무슨 분석을 하겠습니까? 어떠한 반응 변수가 어떠한 그 설명 변수가 들어와도 계속 3개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정보량이 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초 통계량을 할 때 인터퀀타일 레인지와 같은 이런 툴을 가지고 이용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이제 순위형 변수를 이용하면 또 장점이 뭐냐면 이런 극단치로부터 우리가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극단치로부터의 보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를 통계학 쪽에서는 강건하다 혹은 로버스트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 어떠한 메저를 갖고 와도 상관없다. 나는 순위만 본다. 그래서 순위를 가져와서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순위형 방법론은 사실 많은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없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께서 순위형 변수를 가지고 머신러닝 알고리즘 한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하나인 탑스코링 페어라는 그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순위를 이용해서 해서 메저의 그 유닛과 관계없이 잡아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상황과 관계없이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들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실전에서는 아마 발견하실 일이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오디널 데이터, 이 순위형 데이터에 대한 성질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어 순위를 이용해서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 프리딕티브 모델, 예측 모델을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나오는데 지금 그래서 자, 이 내용은 사실은 빅데이터 시절이 됨으로써 사실 더 중요하게 됐어요. 빅데이터 시절. 왜냐면 전에는 데이터의 숫자가 이제 많이 적다 보니까 그냥 사실 버릴 데이터가 없었고 어떻게든 꾸역꾸역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데이터의 규모, 범주 이게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반대예요. 어떻게 의미 있는 변수를 먼저 추출하느냐가 기본이고 그 기본 잣대 중에 하나가 여기서 말하는 분산이에요. 왜 분산?
혹은 더 인터컨탈 레인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먼저 스크리닝을 쫙 해볼 수가 있겠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유전자 데이터 가지고 지금 얀센 그 화이자 mRNA 기반으로 그 백신 만든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어떤 mRNA를 가져와서 그 mRNA라고 하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코딩진 RNA라고 합니다. 그 코딩진 RNA 중에서 어디를 여러분들이 타겟팅해서 그 백신을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할 거 아닙니까? 예, 그것만 해도 사실은 약 한 30만은 아니고, 한, 기본적으로 한 30만 정도 됩니다. 코딩진 리즌만 뽑아냈을 때. 30만 베리어블 중에서 여기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mRNA 리즌 어떻게 잡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30만 개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맨 처음에? 스크리닝을 해야 스크리닝을 하는데 대부분 이러한 인터컨탈 레인지 같은 이런 분산 가지고 스크리닝을 해버립니다. 맨 처음에. 그래서 그러한 EDA를 가지고 어디서 우리가 더 타겟팅을 할지에 대한 프리프로세싱을 이뤄내게 되는 거죠. 손바닥을 표현하신 분이 계셔서 질문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자, 제가 이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이거 말로 해도 될까요? 예, 말로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IRQ를 쓰는 게, 그러니까 정보의 크기, IRQ를 쓰는 이유는 정보량이 많다는 것을 알기 위한 툴이라고 이해를 했는데요. 근데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얘가 더 데이터는 많은데 1쿼터 데이터랑 3쿼터 데이터 차이가 너무 적어가지고 실제로는 얘가 더 많은데 마치 얘가 더 많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제가 가진 A라는 샘플에서는 데이터가 10개고 거기서 1쿼터 데이터는 1이고 3쿼터 데이터는 3이에요. 그럼 차이가 2잖아요. 근데 B라는 데이터에서는 데이터의 크기, 예를 들어 1000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A에서는 1쿼터가 1이고 3쿼터가 100이었다고 치면요. B라는 그룹에서는 데이터가 1000개가 있지만 거기는 1쿼터가 숫자들이 좀 비슷비슷해가지고 차이가 덜 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원래 의도했던 정보양의 크기를 정보의 데이터의 개수를 더 많이 해서 판단하겠다고 하려면 차라리 데이터 개수를 보고 판단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근데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 셀렉션 방법은 그냥 변수 하나만 가지고 보는 거예요. 변수 그 하나 자체가 이것과 연관관계를 보는 그런 개념보다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하지만 근데 메저가 일단 같아야 되는 부분들은 있어요. 메저가 같은 메저 안에서, 그래서 같은 메저 안에서 봤을 때 1부터 1000인 거하고 0부터 1이 0부터 퀀탈 레인지가 이렇게 0부터 2인 경우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1부터 1000 사이에 있는 베리어블이 더 정보량이 같다, 정보량이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0에서 2 사이에서만 계속 놀고 있다, 1, 2 이렇게 놀고 있다, 그러면 정보량이 1에서 1000 사이에서 놀고 있는 경우보다 정보량이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정보량이라는 게 데이터의 크기를 말하는 게 여기서는 그러니까 데이터가 더 적더라도 정보량이 더 많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일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정보 데이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기 카운트는 일단은 동일하다고 봐야 돼요. 데이터의 개수.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가 하나 있고 대신 개수는 똑같아요. 두 번째 데이터가 있고 개수는 똑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데이터가 있고 개수는 똑같아요. 이럴 경우에 각각의 인터컨탈 레인지를 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인터컨탈 레인지, 여기에 인터컨탈 레인지, 여기에 인터컨탈 레인지. 물론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데이터 셋업은 보통 이렇게 데이터 매트릭스를 구현해 놓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런 경우가.
물론 여기에 뭐 미싱 밸류도 있고 막 해가지고 날아갈 때도 있지만은 이러한 상황을 일단 상정하고 나서 봤을 때 우리가 분산을 가지고 데이터 정보량을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평소에 고민을 하지 않고서는 질문이 안 나옵니다. 네, 고민을 많이 하고 아주 고민 많은 청년입니다. 네. 그래서 자, 두 번째, 그래서 이 수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 데이터를 스크리닝하는 방법을 얘기했고, 두 번째는 이 도시 해본다 이렇게 나옵니다. 도시는 이제 여기서 말하면은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면 이 데이터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데이터가 이렇게 만약에 도시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은 데이터가 우상향을 하고 있구나, 양의 상관관계가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도시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시를 해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시그널이 대부분 다 포착이 되고 뭐 히스토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히스토그램이 나왔죠. 히스토그램 나오니까 결과적으로는 분포 자체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이런 비슷한 분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규 분포의 모양은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냥 정규 분포 이용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대답은 무엇일까요? Yes. 이거 지금 영어식으로 얘기해 버렸습니다. 정규 분포가 되나요? Yes, 됩니다. 예, 됩니다. 정규 분포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정규 분포를 활용할 수 있지만 그 정보를, 그러니까 그 데이터의 그 분산,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베스트니? 이렇게 물어보면 no. 예, 이렇게 나와요. 베스트는 아니야. 예. 이렇게. 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지만 만약에 데이터를 이렇게 도시를 해보니까 비주얼라이제이션 해보니까 만일 보통 많은 경우에 카운트 데이터인 경우에 특이한 게 이 0의 카운트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로서 zero inflated data라고 합니다. 많은 경우 zero inflated. 그래서 제로가 이렇게 잔뜩 있고 그리고 이렇게 그 밑에 제로가 더 극단적으로 할게요. 이렇게 됩니다. 0이 막 잔뜩 있어. 예, 이렇게 잔뜩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유혹이 들죠? 어떤 유혹이 듭니까? 악마의 속삭임.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이런 데이터를 받았다고 했을 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분석을 해야 돼.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0 데이터를 지워버려요. 빼고 분석할 것 같아요. 악마의 속삭임 잘 이야기해 주셨죠. 예, 이거 제거해 보시면 악마의 속삭임이 들잖아요. 그래야지만 모양이 이렇게 된 거네, 맞죠? 예, 모양이 이렇게. 안 그러면 지금 이거 봤을 때 이게 뭐예요? 바이모달. 이 두 가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믹스처 모델을 이용해? 예, 더 고난이도 문제. 디스트리뷰션 여러 개를 막 합쳐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더 고난이도로 되는 거고, 디스트리뷰션 하나, 확률 분포 하나를 가지고 쇼부를 치고 싶은데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카운트 데이터. 카운트 데이터 중에서는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양반 카운트 데이터다. 양반. 교과서용이니까. 근데 실제로 현장 가면은 무시무시한 데이터가 이렇게 눈 부릅뜨고 기다리고 있죠. 한번 분석해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런데 어쨌든 정규 분포도 되지만 베스트는 아니다. 그래서 카운트 데이터의 대표적으로 카운트 데이터 대표적으로 우리가 모델링 할 수 있는 확률 분포는 뭐죠? 포화송 확률 분포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카운트 데이터 나오면 포화송 회귀 분석, 포화송 분포를 이용해서 모델링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일단 기계적으로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듯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변동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본 통계량으로 베리언스가 있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뭐 스퀘어 루트 해서 표준 편차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 디스크립션을 다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 두 개 이렇게 카운트 데이터라는 특징이 있었고, 그리고 표본 평균은 다음과 같이 3.56개 되고, 그리고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단봉우리 분포가 나온다라는 그 가끔씩은 다봉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모달이 이제 봉우리라고 했는데 이건 유니모달. 유니모달. 보통은 이런 경우 많이 보셨죠? 분포 히스토그램은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 이게 바이모달.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모델링하느냐? 이런 경우는 이제 악마의 속삭임.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정규 분포. 예. 이렇게 하죠, 보통. 이게 그려보고 나서 이게 누가 보더라도 아닌데. 그래 놓고서는 눈 딱 감고 돌린 다음에 나오는 이 베타 계수 그냥 클라이언트한테 얘기해 주는. 이거 돌아가던데요? 이걸로 그냥 논문 쓰시죠. 이렇게. 우리 합의 봅시다. 이렇게 악마의 속삭임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통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는 이제 양심에 너무 걸리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단봉우리다. 그래서 하필이면 단봉우리를 해서 좀 마음이 좀 이렇게 편해졌어요. 자, 종자수의 오차, 자, 동일한 값으로 발견되지 않은 종자수의 오차를 나타내기 위해서 확률 분포라는 개념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개체마다 동일한 값으로 발견되지 않아요. 자, 결과적으로 식물을 심었어요. 식물을 심었는데 거기에 종자가 이렇게 맺혀요. 그 종자 맺히는데 그 종자마다 식물마다 종자 개수가 달라져요. 여기에 랜덤적 속성이 발생하죠. 그 랜덤적 속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랜덤이 스타크래프트 할 때 뭐 아무거나 그냥 해주십시오. 그 랜덤이 아닙니다. 랜덤은 자,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랜덤은 확률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는요. 랜덤적 속성이란 말은 이 테란이냐 저그냐 프로토스 네 맘대로 해라 이 랜덤이 아니에요. 랜덤이란 말은 확률적 속성이라고 그냥 바꿔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률 변수할 때 그 확률 변수의 이름이 뭐죠? 랜덤 베리어블이란 말이에요. 랜덤은 이 통계에서는 아무거나 무작위로 하십시오 이 얘기가 아니라 확률이라는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식물이 있는데 그 식물에서 종자가 막 맺혀요. 그런데 그 맺히는 그 씨앗의 개수가 랜덤이다. 즉 확률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표현하기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종자수가 한 식물에 보통 한두 개씩 맺히는데 1000개가 맺혔다.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겠죠. 낮아요. 예. 사과나무에 사과가 5만 개가 달렸다. 물론 이론상으로는 가능하겠죠. 꽃이 하필이면 5만 개가 펴가지고 5만 개의 사과가 열렸어. 하지만 확률이 굉장히 낮아. 예. 그래서 그러한 결과에 따른 어떠한 그 데이터의 그 결과에 따른 확률을 매칭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른 그 확률을 매칭시킨다. 그래서 여기서 확률 변수, 확률 분포를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 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식물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물마다. 그래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종자수 데이터를 확률 모형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포화성 분포라고 불리는 확률 분포가 편리하다라고 일단은 받아들이기로 합시다. 왜냐하면 포화성 분포의 정의가 단위 시간 또는 단위 구간 거리 내에 단위 구간 다리 거리 내에 발생하는 횟수를 말합니다. 횟수, 분포니까 이건 포화성 확률 변수입니다. 포화성 확률 변수. 그리고 그 확률 변수에 해당되는 매칭되는 확률을 뭐라 그래요? 포화성 확률 분포 또는 포화성 분포라고 말합니다. 예.
이게 지금 개념 정리를 조금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또 설명해 놨네요. 확률 분포란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과 그 값이 출현할 확률을 대응시킨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해가 되신다고 한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되신다고 한다면 대단하신 겁니다. 이 통계책을 많이 보시면서 이 스테이트먼트는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를 지금 되고 있다. 내 마음에 손을 딱 얹었는데 내 마음이 나 너 참 잘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면 대단하신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계학을 그래도 진지하게 고민하신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기본 개념 정의를 또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개념 정의.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얘기해보자 하는 것은 확률 변수입니다. 확률 변수. 확률 변수는 자, 정의 자체가 지금부터 약간 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보십시오. 확률 변수는 확률 공간 안에서 정의된 실함수입니다. 실수의 값을 갖는 실함수. 이게 또 좀 더 실수의 값을 갖는 함수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양보한 겁니다. 많이 타협해서 얘기한 거예요. 자, 요거 정도는 하나 상식적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면 확률 변수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확률 변수 정도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것도 사실 많이 타협한 겁니다. 대타협.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이게 확률 변수가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함수라고 하잖아요. 맞죠? 함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헷갈리죠. 왜 헷갈리냐? 확률을 변수라고 했는데 왜 함수예요? 이렇게 말해볼 수 있잖아요. 이 변수라는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확률 변수는 변수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아닙니다. 확률 변수는 함수입니다. 실수에 갚는 값을 갖는 함수. 이 꼭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자기 전에 한번 좀 이렇게 복습하십시오. 자, 그러면 함수는 무엇인가? 함수는 이제 중학교 때 나온 거죠. 함수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뭐 이렇게 뭐 얘기할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중학교 이렇게 뭐 기계 장치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요. 여기 뭐 빵을 넣으면요. 밀가루를 넣으면 이게 빵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뭐 기계 장치를 만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뭐 정의역, 공역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서 화살을 날리면요. 이렇게 가는 게 함수예요. 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고. 맞죠? 그래서 이게 함수 맞아요. 그런데 이거 뭐 쉽게 얘기하자면 이 소위 말해서 독립변수, 종속변수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 보통 x를 뭐 여기서는 이제 설명변수라고 하고 y 그 반응변수의 관계를 설명하는 뭐 기계장치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설명하는 것 이렇게 하겠습니다. 쉽게 해서 설명하는 장치라고 할까요? 기계? 관계를 설명하는 식이라고 합시다. 그냥 식 이렇게 합시다. 수식. 그러면 보통은 함수를 이렇게 표현하죠. 이거 정도는 이제 알고 계시죠?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함수 x하고 y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를 매핑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수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뭐 이렇게 해서 수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맞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함수는 여기서 이 함수를 표현한 게 식이에요. 식 자체가 함수가 아니에요. 함수를 표현한 게 식이에요. 함수식.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f는 무엇이냐? f는 결과적으로 x하고 y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냥 함수예요. 근데 이 함수를
표현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있는데 그것이 하나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수는 그냥 이거와 x하고 y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함수예요. 예. 표현하는 것 자체. 이 상태를 보여주는 뭐 기계 장치라고 할까요? 이 기계 장치가 그냥 함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통은 함수가 뭐예요? fx요. 뭐 f요. 이렇게 나와서 펑션 앞에 있는 f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거는 제가 이거를 이렇게 구절절히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확률 변수가 함수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게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설명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거 지웁니다 이제. 자, 이거는 함수 이름입니다. 함수 이름입니다. 예. 함수의 이름. 그러면 여기에 G, F, G, 뭐 성환, 뭐 로그 아무거나 다 집어넣어도 되죠. 보통 함수 이름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보통 함수에서 말하는 그 정의역 값이죠. 여기서는 뭐 반응 변수가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두 가지 합쳐진 게 뭐죠? 요거 합쳐진 거. 요걸 통으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함수 값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중학교 때 배우신 거. 중학교 때. 그래서 함수 값이 툭 튀어나오게 되는 함수 값. 그래서 함수 값이 뭐 1 이렇게 해서 이 함수 값이 1이구나 이렇게 되는. 함수가 1은 아닙니다. 함수라는 기계 장치가 있는데 그거는 f로 명명을 했을 뿐이고, 그리고 그 함수를 이용해서 결과적으로 함수 값이 1로 툭 튀어나오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함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확률 변수는 자, 다시 말씀드리지 함수예요. 함수인데 아주 특이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함수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의역과 뭐 공역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x하고 y의 그 관계에 매핑이 되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정의역과 공역과의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확률 변수가 많은 경우에 x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x 이렇게 스몰 케이스 y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x가 무엇이냐? x는 여기서는 함수 이름입니다. 함수 이름. 확률 변수 x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확률 변수 x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정의역과 y 공역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끝이에요. 이게 확률 변수인데, 이 확률 변수는 아주 특이한 특수한 함수인데, 왜냐하면 이 공역에 지금부터 잘 들어요. 이게 이제 일반 함수하고는 틀린 지점입니다. 일반 함수와는 달리 이 공역에 매칭이 되는 확률을 들고 댕깁니다. 이 공역에 매칭되는 확률을 가지고 있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역값이 어떤 값이 나오면 그 공역값에 상응하는 확률이 나오게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주사위를 던져요. 주사위를 던지면 1, 2, 3, 4, 5, 6 이렇게 나오더라 칩시다. 그리고 이러한 값이 나오게 되면 1 또는 2 또는 3 또는 값이 나오게 되면 이제 1이라는 값, 2라는 함수 값으로 매칭이 되는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x 이렇게 칠게요.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주사위를 던졌는데 1이 나왔어. 주사위를 던졌는데 1이 나오면은 이 x라는 확률 변수라는 함수의 함수값은 1입니다. 주사위를 던졌어요. 던졌는데 5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5가 나왔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이벤트에 상응하는 이 공역값이 뭐죠? 2가 됩니다. 맞죠? 그래서 1 또는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함수값이 되죠.
함수값. 함수값. 정확하게 말하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확률 변수 값입니다. 맞죠? 왜냐면 확률 변수가 함수라 그랬잖아요. 맞죠? 그런데 여기서 일반 함수와는 틀린 점이 하나 있죠? 일반 함수와는 틀린 점이 어떤지라고 말씀드렸죠? 각각의 확률 변수와 공역에 해당되는 확률 변수 값에 매칭되는 확률을 들고 다닌다라는 겁니다. 들고 다닌다. 네, 맞죠? 확률을 들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죠? 뭐죠? 그래서 probability 이렇게 얘기하고 probability x가 1이 될 확률은 뭐죠? 주사위 던졌을 때 6개 중에 3개니까 2분의 1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x가 2일 경우에는 뭐죠? 이 4, 5, 6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통계적으로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확률 변수, 자 보십시오. 이 경우에는 이 확률 변수 값에 매칭되는 확률 이 매칭이 돼 있습니다. 매칭. 그리고 2라는 값과 이 확률은 매칭이 돼 있다. 그래서 이 확률들 있죠. 이 확률들의 모음을 뭐라 그러냐?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이 확률들의 모음을 확률 분포. 또는 확률 밀도, 예, density, distribution 또는 확률 밀도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함수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확률 밀도 함수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여기 나오는 확률이 이 확률 밀도 함수가 이 확률 분포가 이 확률 변수를 특징 지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네. 이 확률 밀도 함수가 확률 변수를 특징 지어주고 있어요. 하지만 확률 분포가 확률 변수는 아닙니다. 맞죠? 확률 변수는 그냥 함수일 뿐이고 그 특수한 함수가 확률 밀도 함수를 들고 다닐 뿐이에요. 확률 분포를.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야기해 봅시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확률 변수를 이해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확률 변수 x는 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지진이 나야 돼요. 동공지진. 이거 느낌이 이상하지 않아요? 확률 변수 x가 1일 경우에 확률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이 표현 자체가 편안한가요? 편안하지 않죠. 여기 보면 이 표현이 있잖아요. 이 표현. 자, 이 지점이 많이 사람들이 대혼란에 빠지는 지점이죠. x는 1이라 그랬는데 무슨 소리야? 확률 변수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게 뭐 상수인데? 이게 무슨 자, 이건 상수고 이거는 확률 변수라 그랬고 둘 중에 한쪽이 거짓말 치고 있는 거죠. 맞죠?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틀린 표현이죠. 확률 변수 값이어야 돼요. 그래도 또 틀렸죠? 왜 틀렸어요? 이거는 지금 확률 변수잖아요. 확률 변수지 이게 확률 변수 값은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x 괄호 열고 여기에 이 확률 변수 안에 들어가는 정의역 값이 여기 들어가게 되고 그때 이 확률 변수 값이 1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야 돼. 그러면 말이 맞아요. 그러면 확률 변수가 이 함수라고 했고 그리고 그 함수가 갖는 함수 값 fx.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서는 확률 변수가 1이다는 말은 처음부터 틀린 이야기죠. 확률 변수 값이 1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교과서에서 할 때마다 이거를 붙여주면은 어떻게 돼요? 인생이 피곤해지잖아요.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빼버린다고. 자, 특수 기술을 이용하겠습니다. 특수 기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뿅, 실패했습니다. 어쨌든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뿅 해서 이렇게 빼버리고 싶은 거죠. 그래놓고서는 x는 1.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확률 변수를 명확하게 정의해놓지 않은 사람들이 책 읽다가 보니까 갑자기 x는 1 이렇게 나온 거예요. 캐피탈 X가 보통 확률 변수를 많이 이용하는데 확률 변수는 1. 그러니까 확률 변수를 몰랐던 사람이 어떻게 돼? 확률 변수는 미지수인가? 방정식에서 말하는 미지수인가? 미지수가 1이네. 근데 선생님이 확률 변수는 함수라고 그랬는데 뭔 소리지? 둘 중에 한 명이 거짓말 치고 있는데 이렇게 된 거죠. 확률 변수의 값, 그리고 확률 분포, 이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잡지 않으면은 이 내용이 계속 혼동이 된다. 하지만 자, 오늘 다시 말씀드렸듯이 함수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확률 변수는 함수의 일종인데 특수함수다. 무슨 특수함수냐? 이 공역의 값에 대응되는 어떤 공역 값에 대응되는 확률을 들고 다니는 특수함수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률 변수 값 이렇게 분류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교과서에서는 그거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전제하고 깔고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내용이 막 혼재돼 있어. 확률 변수는 1 이렇게 돼. 확률 변수가 어떻게 1이 되나? 확률 변수는 함수인데 확률 변수의 값이 1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개념이 이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가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개념을 정확하게 잡지 않고 돌아가서 봤을 때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확률 변수인지 안 까먹겠죠? 지구상에서 가장 친절한 설명. 이거보다 쉽게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 이거보다 쉽게 하는 거는 진짜 어려워. 이게 많이 이해 안 되시면은 다시 이거는 본인의 문제입니다. 이거보다 쉽게는 안 된다. 이거는 소위 말해서 잡기술로 설명한 겁니다. 잡기술. 정통적인 설명을 한 게 아니에요. 확률 변수, 여기 확률 변수, 확률 공간 안에 정의되는 이 수식 노테이션 가지고 설명하면은 이 확률 변수만 한 3번 해석학 교재까지 다 들고 와갖고 한 3시간 정도는 내리 얘기해야지 확률 변수가 겨우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차 떼고 포 떼고 좀 엄한 소리 다 떼고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만 가져온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는 오늘 이해했다. 근데 특이한 게 확률 변수는 특수한 그 확률 변수만의 확률 분포를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에러가 생겨요. 왜냐하면 확률 변수는 그 특수한 확률 분포를 들고 다니는데 그 분포를 보면 확률 변수를 알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특수한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규 확률 밀도 함수를 보면 이 확률 변수는 이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이 분포를 보고 확률 변수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떤 확률 변수냐? 그래서 앞뒤가 사실 바뀐 거예요. 원래 대장은 확률 변수여야 되는데 대장이 들고 다니는 꼬붕이잖아요. 꼬붕을 보고 대장을 보게 되는 거죠. 꼬붕이 여기서 보면은 확률 밀도 함수, 확률 분포거든요. 꼬붕을 보고 얘가 지금 왕초가 누구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관계가 되다 보니까 개념이 혼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 변수가 그럼 확률 분포인가? 아닌데? 말이 다른데? 이렇게 하면서 계속 확률 밀도 함수? 확률 밀도 함수니까 확률 변수니까 확률 변수를 함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확률 변수는 확률 밀도 함수야. 이렇게 생각하는 성경도 있어. 그래서 이건 대혼란의 이 카오스에 바로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사실 이것도 약간 돌아가서 좀 설명을 좀 들어보셔야 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확률 변수를 오늘 이해하셨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마음이 시원하시겠어요. 이게 답답했을 텐데
확률 변수가 뭐야 도대체?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 확률 변수 여기 보면은 확률 변수 자 i가 확률 변수인데 확률 변수 값이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나오죠. 네, 확률 변수 맞잖아요. 네, 이 말이 확률 변수라 그랬는데 확률 변수의 값이 2. 카오스 오시면 안 됩니다. 뭔 소리야? 지금 이게 지금 소문자인데 소문자도 확률 변수 될 수도 있어요.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예. 일반적으로 그런데 확률 변수를 캐피탈 레터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 개체, 이 관측치, 그냥 이 확률 변수 안에 될 수 있는 이 정의역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관측치를 이런 식으로 소문자로 일반적으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소문자로 확률 변수를 해놨어요. 함수 값이죠. 원래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될 거예요. 뭐 아주 더 스몰 y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원래는. 근데 확률 변수가 2라는 값을 갖게 되었다. 확률 변수 값이 2라는 값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2라는 것에 확률 매칭이 되는 것이 일어난다. 아하, 그렇구나. 확률 변수 특수한 확률을 항상 들고 다닌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러한 2라는 확률을 매칭이 되고 있는 확률이 무슨 값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니 우리가 배웠던 확률 변수의 개념과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확률 분포는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과 대응되는 확률을 부여한다. 그렇죠? 아까 그 공역에 해당되는 값에 확률을 부여하는 그런 관점의 특수함수. 그리고 이 확률 변수는 모수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확률 변수가 정의가 되는데 그 들고 다니는 확률 분포의 모양을 조절하는 이 값을 모수라고 여기서 말합니다. 그래서 그 모수를 우리가 컨트롤하면서 확률 변수의 모양을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넘어가고 한번 볼까요? 이 포화성 분포를 이용해서 포화성 분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포화성 변수, 확률 변수에 대응되는 포화성 분포를 가지고 이렇게 변수를 추출하였더니만 각각에 해당되는 이 확률 값이 이렇게 대응이 되죠. 대응이 돼요. 그리고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오게 돼요. 모양은 어떻죠? 모양은 그냥 일반 정규 분포랑 비슷비슷하죠. 비슷비슷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규 분포로 모델링 해도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만일 여기서 말하는 아까 말한 이 파라미터를 조정을 하게 되면은 이 모양이 뭐 이런 식으로도 됩니다. 이 람다 값, 이 파라미터를 들고 있습니다. 이 포화성 확률 변수 분포가요. 그런데 그 값을 작게 하면 이게 점차적으로 이 0값이 굉장히 덴시티가 커지는 모양을 가지고요. 그리고 람다 이 파라미터를 크게 하면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정규 분포와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람다 값을 조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제로 인플레이티드 된 그런 이런 상황들을 이 포화성 분포로 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예, 그 모양이. 그래서 인투이션 직관이 거기서 이 포화성 분포를 그래서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람다 최적의 람다를 찾으면은 만약에 이 0값이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이런 경우에 포화성 분포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경우에 정규 분포를 사용하면은 제대로 모델링을 할 수가 없겠죠. 네, 좋습니다. 지우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한 번씩 이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람다 값을 3.569를 이용해서 분포를 해보게 됩니다. 평균 3. 예. 그랬더니만 이 포화성 분포와 히스토그램이 비슷비슷하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통계 모델링에 있어서는 이런 확률 분포를 사용하면은 어떠한 사건과 현상을 기술할 수 있다라고 관측 이제 일단 이 정도의 가정은 하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찰 자료의 오차를 관찰 자료의 오차라고 하면 이제 할 때마다 달라지는 값의 변동을 포화성 분포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어떠한 확률 분포를 이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 확률 분포를 특징 지우는 모수는 어떻게 결정하면 좋을까, 그리고 이 관측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한 통계 모형은 무엇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1번, 2번, 3번 다 다른 얘기죠. 확률 분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포화성 분포를 이용하겠다. 왜냐면 카운트 데이터고 제로 값이 인플레이트 될 수도 있으니까 포화성 데이터, 카운트 데이터. 그래서 포화성 분포 이용해 보겠다. 그러면 그 포화성 분포가 가지고 있는 모수는 어떻게 추정할 것인가? 추정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모델은 뭘로 써야 되냐?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보았듯이 어떤 것들이 있었죠? 그냥 일반 선형 모형, 그리고 일반화 선형 모형, 그리고 일반화 혼합 효과 모형 이렇게 다 있고, 그리고 그것마저도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난 다 싫고 계층 베이지 모델로 가겠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어떤 것을 활용해야 될까? 어떤 게 최적일까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포화송 분포란 무엇인가는 다음 이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냥 기본적인 내용을 좀 다루게 됐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기본 개념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likelihood, 우도가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도, 우도, likelihood function, 최대 우도 추정량. 그래서 우도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해왔는데 도대체 이 우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하고 이제 한 단계씩 나가보도록 할게요.